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덥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이 정말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요즘 워낙 덥다 보니까 최근에 봤던 기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대서양 해류 순환이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100년 안에 대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먼저 대서양 해류 순환이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서양 해류 순환이라는 거는 원래 정식 명칭은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줄여서 영문으로는 AMOC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대서양 해류순환은 바닷물이 큰 바퀴처럼 돌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도고요. 적도 부근의 뜨거운 물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북극 지점에서 시원해져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양 해류순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서양의 적도 근처에서는 물이 태양에 의해서 따뜻해지게 되고요. 이 따뜻한 물은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대서양 해류순환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뜻한 물이 북극 근처로 이동하면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또 차가운 물은 무거워져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은 차가운 물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남쪽에서는 또 따뜻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는 마치 거대한 물의 컨베이어 벨트 같다라고 CNN은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순환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서양 해류순환의 붕괴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란드와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신선한 물이라는 표현은 짜지 않은 물,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선한 물은 염분이 적어서 바닷물의 밀도를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대서양 해류순환은 따뜻하고 염분이 많은 물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차가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심해로 가라앉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신선한 물이 유입되면서 해수의 밀도가 낮아져서 가라앉는 과정, 이게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대서양 해류순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지구에 미칠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도 비가 많이 내렸죠. 이게 전부 다 기후 변화의 영향일 텐데 어디 뭐 북한만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그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있죠. 지구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자, 먼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대서양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최대 1m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해안 도시들을 침수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고요. 기사들을 보면 예를 들고 있는 도시들이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곳들입니다. 근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한국은 안전하냐? 절대 아니겠죠. 왜냐면 지구가 둥글고 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게 바다일 텐데 그 해수면이 균등하게 올라갈 거잖아요. 1m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균등하게 올라가지 미국의 뉴욕만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한국이 안전할까?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도 발생합니다. 아마존 지역에서는 건기와 우기의 시기가 뒤바뀌게 된다. 끔찍하죠. 그래서 열대우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유럽 지역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고 강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남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후 예측이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대서양 해류 순환의 붕괴는 해수면의 상승, 기후 패턴의 변화, 해양 생태계 불안정 등을 초래해서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데 언제 붕괴될 것이냐?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서양 해류 순환, 앞서 AMOC라고 줄여서 부른다고 했었죠. 이 대서양 해류 순환은 빠르면 2025년에, 늦어도 2095년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25년이면 내년이죠. 끔찍하죠. 자, 근데 CNN이 입수한 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8월 2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 2037년에서 2064년 사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좀 변했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에서 37년으로 이건 좀 느려진 거예요. 근데 2095년에서 2064년으로 이건 많이 앞당겨졌죠. 이런 말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50년 전에 이 대서양 해류 순환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자,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런 급격한 변화가 21세기 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론이든지 간에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론들을 쭉 논리정연하게 모아놓고 보면 사람이 설득됩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여기서 21세기에 혹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서 살펴봤듯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서양 해류 순환이 언제 붕괴되나 정리를 좀 해보죠. 정확히 언제 붕괴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연구가 향후 100년 이내 붕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죠. 시점의 문제일 뿐인 거죠. 이는 기후 변화와 그린란드 및 북극의 빙하 융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빙하가 빨리 녹으면은 이 붕괴 시점도 빨라지게 될 것이고 이 빙하 융해 속도가 좀 느려지면 100년보다 좀 더 길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이야기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게 답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미 우린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이걸 이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 쓰면서 참 끔찍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이제 뻔하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점점 더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야 되겠죠. 해안 방벽을 강화해야 되고 홍수 위험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됩니다. 또 농업 분야에서도 적응을 해야 돼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요.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참 답답하죠. 해안에다가 방벽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좀 미리미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서양 해류순환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뉴스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PPT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미 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많죠. 예를 하나만 들자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는 거죠. 회사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죠. 그냥 자동차 몰고 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평소 같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올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날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거리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